지금 대한민국이 코스피 한번 올려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만한 게 미국장 역시 천조국 하고 있는 중이시고, 또 일본은? 일본이 일본하지 않는 중입니다. 그나저나 일본의 투자를 겁나 늘렸었던 워렌 버핏 형님, 와 새삼 워렌 버핏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젠장 또 데렌 버핏이야. 이러면 난 또 워렌 버핏을 숭배해야 돼. 쿠쿠르 삥뻥뻥.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은요, 두 나라가 아주 그냥 손잡고 천국으로 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떡상 마렵다 아닙니까? 왜 우리 국장만 저평가한 겁니까? 라고 해서 솔직히 쌍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선진국 증시는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고 있는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뜨뜻미지근합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린 지 꽤 됐죠. 이러던 와중에 우리 금융당국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장을 펌핑시킬 정책,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묘수가 대체 뭔지,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걸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굴전자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고 할 때 그 기업 가치를 100조 달러만큼의 평가를 받는다고 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한다면 100조 달러가 뭡니까? 60조 달러, 50조 달러만큼만 평가해준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가치평가가 그냥 아작이 나죠.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의 주주 수익률은요 솔직히 양심이 없긴 합니다. 뚝배기가 마려워요. 아니 주식하려는 이유가 투자 수익 얻으려는 게 근본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나 뼈아픈 지표가요, 주주 수익률 너무 낮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중 얼마나 자사주 매입을 했는가, 주당 배당금을 주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이익금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주주 수익률, 우리 대한민국 평균은 26.7%입니다. 대한민국에 비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 주주 수익률 분야에선 좀 치거든요. 대한민국 26.7%밖에 안 되지만 작년 기준 일본은 주주 수익률 무려 108%로 대한민국의 4배 찍었고요. 미국 성님들이야 뭐 말해봐야 무려 84.3%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약 3배 이상 강합니다. 저 멀리 대만만 해도 한국보다 더 높은 주주 수익률 49%에 요새 제대로 망해가고 있다던 중국마저 우리 대한민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평균 주주 수익률 마저 32.5%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증시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주주 수익률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너무 쫌쫌따리로 안 오르긴 했잖아요. 시가총액 오른 거 대비 주가 지수는 좀 제자리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발벗고 나설 때가 맞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한국 증시가 계속 너덜너덜하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탄력을 받질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고심고심해서 낸 증시 살리기 정책, 그 이름이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낮은 기업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평가받았던 걸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를 깨버리겠다고 발벗고 나섰어요. 드물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 PBR 기업들을 건드리겠다는 건데, 아니 PBR은 또 뭐고 저 PBR이 뭘 뜻하는 거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PBR만 살짝 구경하고 넘어가 볼게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요, 기업의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를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수식은 뭐 이렇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PBR이 가진 의미는요, 한 회사의 주가가 순자산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하겠다는 지표죠.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너굴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너굴전자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면 PBR은 1입니다. 어때요? 일단 간단하죠? 그럼 다음, 만약 10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너굴전자는 그대로고 이 너굴전자의 시가총액이 30억 원인 경우에는 PBR 0.3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상황은
너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100억이 되는데 회사 가치는 30억밖에 안 된다고요? PBR이 낮은 너굴전자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PBR이 몇이냐에 따라 PBR이 1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BR의 뜻을 아셨으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 전체의 PBR 상태를 한번 구경해 봐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상장 기업과 소규모 주식시장을 합친 기업의 평균 PBR은 0.89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오지게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라고 합니다. 요걸 아주 쉽게 풀어보면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생각해 보자면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89억밖에 안 쳐준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싸그리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장 기업들 중에서요, PBR 1배 미만인 종목은 전체 비중의 50%를 훌쩍 넘는 57%입니다. 와, 이거 그니까 대충 100개 기업들 중에서 57개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 거냐? 또 비교를 해봐야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상장주의 평균 PBR은 4.6배고요. 그 낮다던 일본도 PBR 1.4배를 찍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체로 봤을 땐 1 미만인 데가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절반 이상이 PBR 1 미만이고 전체로 봤을 땐 PBR 0.89.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국 기업들이 막 죄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엔 애초에 저평가받는 기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얘네만 어떻게 해서 가치평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면야 코스피 3000달이 찍는 거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장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이 PBR 1 이하인 저평가 기업들을 들쑤시려고 하는 거예요.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어떻게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공시를 하게 유도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제도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상장사들에게 주가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내놓지 않는 저PBR 기업들은 정부가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맵다 매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 저PBR 기업들 살리기 프로젝트 효과가 조금 있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례가 있긴 합니다. 저 멀리 일본이 저PBR 기업들 데리고 캐리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작년 2023년에 이 비슷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썼고 이게 또 효과폼 미쳤다고 나왔습니다. 일본은 2023년 3월 당시만 해도 일본 주식의 PBR은 약 1.2배 정도로 잡혔는데요. 일본은 뭐 한국에 비해서 저평가를 그렇게 오지게 받진 않았지만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증시 한번 불태워 보겠다고 개혁을 냈죠. 일본은 저PBR 기업들, 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시켜버린다고 아주 제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진짜 찐이라니까요.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갖고 오시고 만약에 1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기만 하면요, 확 2026년엔 상장 폐지 목록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처신 잘하시라고요. 일본은 이 정책 한번 실시해서 효과 오지게 빨긴 했죠. 2023년 하반기부터 일본 주식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무슨 34년 만에 최고치 찍고 1990년대 버블 시절을 뚫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짜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본이 무슨 1년 만에 갑자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저평가주가 돌연 성장주로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없는 시간이야 분명히. 근데 일본이 기업들한테 유도한 건요, 자사주 매입을 좀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 저PBR 기업들 입장에선요, 큰일 안 해도 위험하게 사업 안 벌리고 PBR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회계적으로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 두 번째 배당을 확대해서 주주들한테 수익을 환원해주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줄이고 자사주 매입 늘리고 배당 주는 게 가장 단기간에 PBR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게 진짜 효과가 확실해요. 진짜로 일본 기업들은요, 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부랴부랴 자사주 매입하고 PBR 올리려고 배당 확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어메이징하게도 일본의 전략은 잘 먹혀갔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일본 기업들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규모 진짜 돌았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 자사주 매입 기록을 바꿨죠. 자사주 매입만 늘어났냐? 아니,
아니죠. 일본 기업들은 보다 공격적인 배당금 지급 정책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주당 배당금은 작년 3분기 전년 대비 평균 19.2% 증가했고 배당 성향은 4.3%에서 5.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도 저평가받던 기업들이 오지게 많았는데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160개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PBR을 1을 넘겼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도 과반이었던 51%에서 일본은 44%로 떨어졌죠. 와, 진짜 이 정책이 효과는 확실해 보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일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박스피라는 듣기 싫은 별명을 걷어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묘든 백묘든 일본 정책이든 일단 국장 좀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일본의 투자를 겁나 늘렸었던 워렌 버핏 형님, 와, 새삼 워렌 버핏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젠장 또 데렌 버핏이야. 이러면 난 또 워렌 버핏을 숭배해야 돼. 쿠쿠르 삥뻥뻥.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